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물권법 할 차례죠. 자, 문제집 1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신 분들은 1, 2월 그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서 좀 보충을 하셔야겠습니다. 1, 2월 강의 들으시고 이제 요약집 같이 보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오신 분들은 좀 1, 2월 강의 들으셔야 돼요. 이번 여름 휴가 때 좀 시간 되시면 한번 쭉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 뭐 물론 처음부터 하신 분들도 좀 민법이 약하면 들어도 좋아요. 자, 이제 11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봐보세요. 일물일권주의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 물건 이외에 하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1번이 원칙이죠. 2번이 예외입니다. 자, 2번 보세요. 물건 일부나 집단 외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야 할 거래액의 필요가 있고 적절한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물건 일부나 물건 집단에 하나의 물건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게 예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공장 여러 가지 물건에 다 하나의 부동산 만드는 거죠. 그런 거 가능합니다. 3번은 수목집단인데 수목집단은 3단계로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 나무는 원래 토지 일부입니다. 원칙이 일단 중요하죠. 원칙의 토지 구성물이에요. 토지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해서 소유권 개체될 수 없습니다. 토지 팔면 같이 팔려가는 거죠. 원칙입니다. 단지 수목집단이 예외적으로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때는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돼요.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토지와 분리해서 소유권 거래 가능합니다. 단 이건 등기가 아니죠. 공시 방법이 불안정하니까 저당권 설정을 못해요. 소유권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온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목집단에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랍니다. 따라서 임목은 등기했으니까 법적 의미 건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와 독립해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고 이걸로 나온 거죠.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동산 학교 시간에 준부동산 9가지 있죠. 걔들은 다 이걸로 나온 거죠. 원래 동산인데 가치가 크니까 저당 잡히려고 나온 것들이 다 준부동산 제도입니다. 3단계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명의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여기까지 맞았죠? 토지와 독립한단 말이죠. 그 다음 틀렸네요.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 목적만 될 수 있죠. 다음 4번, 5번 묶으셔가지고 이제 4번, 5번은 토지든 건물이든 똑같습니다.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토지 일부든 건물 일부든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거죠. 얘들은 부동산 전부, 정보에만 나올 수 있죠. 일부가 나올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일부를 분필해서 이 일부를 부동산 전부로 만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 저당권 될 수 없습니다. 단 이 상태 이대로 빌려줄 수는 있죠. 빌려주면 가능하니까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또는 채권으로서 임차권 이 대상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유권, 저당권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 일부 나올 수 있죠. 5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오른쪽에 3번 문제 봐보세요. 3번 다음 물권 기술에다 옳은 겁니다. 1번 물건이 아닌 권리 동그라미세요.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원래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등기 물고라미 이게 등기 물고입니다. 1순위 전세권이 있어요. 또는 뭐 지상권이 있다. 얘들을 1-1해서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죠. 저당권 목적이 객체가 권리잖아요. 권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X 안 받아도 돼요. 그건 뭐 등기본 내용이죠. 지적법입니다. 3번 토지와 달리 건물 일부에 성립하는 물권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렇게 토지 일부든 건물 일부든 용의권 나올 수 있어요. 용의권.
다음 4번. 예외적으로 물건 집단 내지 집합물에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맞죠? 4번이 답입니다. 아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5번. 신축적인 건물은 등기하지 않는 한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 틀렸죠? 우리 민법상 건축물은 신축적인 건물도 독립해서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계지 있습니다. 주계지가 있으면 신축 중이어도 건축 중이어도 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벽, 기둥, 지붕 세 가지 있으면 되죠. 이때부터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건축 중이더라도 중개도 할 수 있는 거죠. 독립한 부동산이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만 맞았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자, 그 다음 페이지에 4번 문제 봐볼게요. 다음 물건은 종류의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보시면 자,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도받아 사용 중인 차, 여기까지 봐보세요. 사용 중인 차까지 등기했습니까? 안 했죠? 당연히 했겠지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직 등기 안 한 겁니다. 그럼 아직 물권 취득 못했죠? 물권자 아니에요. 그 다음 그자에게 사실상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 법률상 지위 인정 틀렸죠? 그런 거 없습니다.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해요.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자, 2번. 동산, 부동산 모두를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은 점유권 가능하죠? 점유권, 자전거 점유권 되잖아요. 소유권, 유치권, 자전거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과 5번은 이런 거죠. 이제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관습법상 물권이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딱 이었죠, 우리가. 이건 아예 써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아예 관습법 써 있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건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그 다음 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예요. 부동산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이 있죠.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 그래서 우리가 관분양 외웠죠, 관분양.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해요, 관분양. 그래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니다 하시면 돼요. 3개 외웠다가 나머지는 아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온천에 대해서 관습상 물권 인정하지 않는다. 맞았죠? 관분양 아니니까. 4번 X에 지워버리시고 4번 시험법이 아닙니다. 5번 분묘기지권은 민법이 인정한 물권이 아니죠? 관습법이 관습법.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번을 보시면 다음 관습법 기술이 다 옳은 거죠? 그러니까 관습법상 물권하고 관습법상 공시방법 다른 말이에요. 다시 관습법상 물권하고 관습법상 공시방법 서로 다른 말입니다. 자, 1번 통행이 금지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우회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뭔가 막 지금 꼬시는 거예요. 그 다음 관습법상 사도 통행권 없죠? 관분양 아니면 없어요. 관분양 아니면. 자, 2번 수목집단의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 이건 공시방법이에요. 물권이 아닙니다.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맞았죠? 단 저당권 X했습니다. 네, 2번도 정답이에요. 자, 3번 1년생 농작물은 위법하게 타인 토지에서 경작된 경우라도 경작자가 소유권 갖죠? 이때는 명인방법 필요 없습니다. 3번도 맞아요. 4번은 두 번째 줄 끝에 관습법상 공원 이용권 이런 거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관분양. 그러니까 이건 2번, 3번,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해설은 맞게 나왔어요. 근데 정답을 쓰다가 두 개를 빼먹은 겁니다. 못하셔서. 그래서 5번은 정답이 2번, 3번, 4번입니다. 해설은 맞게 나와 있어요. 네, 편집상 좀 오류고 빠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답을 딱 써놓으면 편집한 분이 왜 정답에 3개지 빼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 5번은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관습법상 조망권 그런 거 없어요. 관분양 아니니까. 네, 정답이 2번, 3번, 4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봐볼게요. 7번이 물권적 처분권이죠. 그럼 물권적 처분권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권적 처분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까?
항상 이제 공부할 때 제가 목표의식을 가져가시라 그랬죠.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공부하죠? 문제를 맞춰서 학교에 가려고 공부하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딱 나오면 모든 과목 6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가지고 정답으로 뭐가 제일 많이 나온 거를 딱 몇 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물권 요청 보면 항상 현재 물권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현재 물권자. 그걸 또 올라야 돼요. 물청 그럼 현재 물권자. 또 아니면 뭐 유치권은 본권에게 물청 없죠? 이렇게 잘 나온 것들 딱 외웠다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지문에 그런 게 나온 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지 예상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쭉 읽고 문제 푸는 게 시험 공부 아니에요. 딱 중요한 걸 외웠다가 그게 있으면 바로 맞히는 게 시험 공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물청 그러면 제일 중에 현재예요. 취소는 시제가 소급표가 있죠. 과거. 조건기한은 미래 앞으로 소급표 없다. 물청은 현재.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항상 현재 물권자예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죠. 현재 침해자나 현재 방해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입니다.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물청은 현재 물권자 행사하죠. 따라서 물권을 양도하면 물청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 현재 물권자죠. 다시 물권을 양도하면 물청도 따라가야겠죠. 그래 현재 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물권적 반환 청구권. 점유를 뺏어오는 거죠.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란 반환 청구 이외의 나머지입니다.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규정을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권에도 세 가지가 다 있고 소유권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용은 다 다르죠. 그리고 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다 준용해요. 근데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권에 의한 물청 인정돼요. 유치권. 그 다음에 여기 지역권이나 저당권은 배타적 점유하지 않죠. 배타적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회수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점유권에 의한 물청이 되는 거지 소유권이 본권이죠. 본권에 의한 물청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 하면 하나 외웠죠. 유치권은 뭐 외웠어요? 그렇죠. 유치권 하면 떠오르는 게 우물에 보물 없다 이런 거랑 다음 보건복지구 매진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유치권 그러면 우물에 보물 없다라고 했죠. 우물에 보물 없다. 우가 우선면제권 없습니다. 우선면제였으니까 자동으로 물상대위 없죠. 물상대위 없어요. 다음 본이 뭐예요?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없어요. 그럼 유치권도 본권이죠? 유치권도 본권이잖아요. 본권이 무슨 말입니까?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리. 유치가 점유예요, 점유. 당연히 점유하는 권리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본권 또는 유축기관 물청이 없어요. 항상 이런 예를 들었죠? 갑이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면 자전거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훔쳐왔다, 침탈해왔다. 그래서 우리 타고 다녀요. 그럼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라 지금 점유를 뺏겼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해요. 그럼 갑 현재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도 없으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현재 갑은 유치권이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얘는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204조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합니다. 뭐로 반환 청구해요?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는 거지 본권이나 유치권에 의한 물청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권으로 보대요. 점유권.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봐볼게요. 물청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물청의 행사는 침해자에게 고의가실 없어도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 2번 X, 2번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지워버리세요. 3번도 그냥 참고로 보세요. 3번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법리는
대항력 갖춘 부동산 임차권에도 인정된다. 이 맞는데 대항력이 있으면 힘이 물권처럼 세지죠. 따라서 물청이 인정되기도 해요. 네, 2번, 3번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음 4번. 물권적 초음권을 물권과 분리와 양도부터 다 틀렸어요. 절대 양도 못해, 분리양도. 다시 물권은 물청은 물권에 딱 달라붙어 있죠. 봐보세요. 이 물청은 물권에 딱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무조건 따라가는 거지. 물권과 분리해서 물청만 양도 못한다 절대. 항상 같이 달라붙어서. 그래 현재 물권자, 현재 물권자. 그죠? 현재 물권자입니다. 그래서 양도부터가 다 틀렸어요. 그 다음 5번 물청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초음권 동시에 병존할 수 있죠. 고의가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초음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4번이 정답이에요. 8번 물청 설명 옳은 거죠. 1번 물청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틀렸죠. 특히 이제 소유권에 의한 물청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물권적 초음권은 침해 염려 동그라미. 염려했을 때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 방위 예방 청구가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죠. 염려. 그래서 염려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물청은 당연히 손배 초음권 포함한다. 틀렸죠? 전혀 달라요. 4번이 답이네요. 저당권과 지역권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 없죠? 5번 민법은 물청에 관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가 틀렸죠? 이렇게 강론에서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따로따로 규정 두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규정 없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다음 12번 봐볼게요. 자, 12번은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소멸시효에 관한 겁니다. 자, 각 부동산을 우리 돈 주고 샀죠? 우리 매수해서 근데 우리 아직 등기 안 했습니다. 아직 소유권 지도 못했죠? 근데 우리 점유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백이 현재 등기초음권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초음권이 있습니다. 이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자,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물권 지도 못했죠? 아직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행사하는 채권적 초음권 또는 채권입니다. 채권이죠? 그 다음 비교하실게. 다시 각 부동산을 우리 매수했어요. 등기하지 않고 우리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따라서 우리도 가볍게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이 있고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 또는 채권적 초음권. 그럼 위아래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죠? 얘는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 채권이므로 10년간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10년간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따라서 우리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거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10년간 행사 안 하면 없애버립니다. 소멸시효로. 근데 이 을은 달라요. 이 을은 매수인으로서 일정 부분 권리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매수인이 부동산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20년, 30년, 50년 지나도 소멸시효 안 걸려요.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판결은 우리 등기관념 생각하면 안 돼요. 해방 직후에 우리 자기 이름 다 한문으로 못 써요. 등기 뭔지도 몰라요. 등기 같은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옆집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사서 내가 농사는 짓고 있어요. 농사. 그런다고 해서 이거 10년 지내서 다 없애버리면 우리나라 수많은 농부들이 농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어쩔 수 없이 내린 판결이 점유하고 있다면 10년, 100년 지나도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방 직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병한테 팔았죠? 그럼 병 그놈이 그놈이겠죠? 그놈들이 그놈들이에요. 등기 뭔지 몰라요. 내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그럼 병이 이제 농사 짓고 있으면 을은 그때부터 점유를 상실했죠. 그럼 이제 을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이게 소멸시효 걸릴 것인가?
여전히 소멸시효 안 걸린다 해서 여전히 안 걸립니다. 만약 우리 점유율 상실해서 소멸시 진행돼서 이게 10년 후에 없어져 버리면 이제 병이 의료일 대위에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전히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12번 문제 보시면 A 소유 부동산이 B 씨에게 순차로 점유에 인도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지 않은 경우 B죠? B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권 소멸시효에 관해서 판례 입장과 가장 가까운 설명 그랬죠? 그럼 답이 5번이에요.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보다 적극적 권리행사 일환으로 스스로 점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진행 안 된다 그랬죠? 이겁니다.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되죠? 그럼 매수인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 권리행사로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줬어요. 그래도 여전히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영동함을 드려요.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은 소멸시효 가는 거였고, 그 다음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13번은 상당히 좀 어려우면서 좋은 문제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법률행위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 갑을 사이 사정을 전혀 동원하친다. 모르는 병 동원함이 선의병이죠. 선의병에게 그 부동산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병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갑을이 먼저 을 앞으로 등기했죠. 병한테 등기 넘겼죠. 근데 병이 선의병이래요. 그러니까 뻔히 뭐 선의 삼자 보호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런 거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병이라고 문제 써준 거죠. 원래 갑소유 부동산은 을과 어떤 법률행위 때요. 어떤 법률행위를 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죠. 여기 의 다시 병한테 선의병에게 다시 이전 등기한 겁니다. 여기는 매매에 따르겠습니까?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1번 보시면 갑과 을 사이 법률행위가 가장 매매계약. 이게 108조 허위표시 무효죠. 그럼 선의 3자 보호되죠.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108조 이항. 2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으나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갑이 착오 취소해도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죠.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3번과 4번을 묶어보세요. 3번과 4번이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가등기 담보법. 우리가 요약집으로 가등기 담보법 했습니까? 요약집으로 했어요? 아니 제가 학원마다 잘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밑줄 돼 있으면 한 거예요. 그냥 했습니까? 돼 있어요 밑줄? 원래 우리 여름에 예습을 안 했을 거니까 한번 봐보세요. 밑줄 돼 있는가? 했습니까? 밑줄 돼 있죠? 한 거예요. 그럼 한 거예요. 네, 했어요. 그죠? 그랬습니까? 오늘은 그 문제 이거 끝내고 집합금을 볼 거예요. 오늘은.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모의고사 답도 읽었어요. 계략적 통지라고 제가. 계략적 통지라고 이번 모의고사 답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집합금을 볼 거예요. 좀 이따 끝나고.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끝나 해서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업이. 자, 그럼 그 3번과 4번은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그럼 자 3번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양도담보 계약 체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 줬죠. 이제 소유권 등기지만 양도담보예요. 그럼 을은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는 을학이 있지만 을이 완벽하게 소유권 취득하려면 가등기 담보법에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청산 안 하면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겁니다. 그러죠? 근데 이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인 양 병에게 팔았대요. 그럼 여기 가담법에 선의 3자 보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등기했다면 을 앞으로 가등기했대요. 그럼 이 상태로 을이 병한테 팔 수가 없죠. 팔아도 갑이 파는 거지 을은 팔 수가 없어요. 가등기권자니까. 근데 우리 청산 절차도 안 거치고 우리 자기가 자기 멋대로
본등기 해버렸습니다. 본등기. 그래서 이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우리 본등기 때문에 팔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죠? 근데 우리 아직 청산시 안 거쳤습니다. 그러더라도 선의삼자 보호됐죠? 선의삼자. 그게 4번이에요. 예, 4번 보시면 갑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왜 차용금 채무라고 써졌죠? 그냥 채무 담보가 아니라 차용금 채무 동원하셔서 왜 쓰는 거예요? 그냥 채무를 않고. 가등기 담보법은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된다 그랬죠. 차용금 채권에만. 그랬죠? 공사대금 목적으로 가등기하면 가담법 적용 안 됐죠? 그죠? 매매대금 목적으로 가등기도 가담법 적용 안 됐어요. 오직 무슨 채권에만 적용됐다? 소비대차 대여금 채권. 그래서 차용금을 써준 겁니다. 다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에게 가등기하였다가 청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을 명의로 본등기에 경로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병한테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 선의삼자 보대요. 선의삼자. 근데 본등기 안 했다면 절대 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그냥 청산도 안 하고 지 멋대로 본등기 한 다음에 팔아버리면 선의삼자 보대는 겁니다. 그래서 4번까지 다 병이 보호돼요. 정답은 5번 아주 쉬운 정답이에요. 5번이 있어서 그러지. 그래서 갑이 타인 부동산을 위조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둔 사실을 모르고 을이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 매수한 경우, 그러니까 병 등기가 위조 등기 무효죠. 그럼 0은 무조건 0이에요. 그리고 0이죠. 다 위조 등기라 절대적 무효죠. 그럼 뒷사람 알았든 몰랐든 선의삼자 보호 없죠. 0, 0 다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어려웠죠. 근데 5번 지문이 1번에 있었으면 쉬웠을 거야 아마. 그러죠? 5번에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5번에 있어서. 그 말은 이제 보통 이맘때 되면 어떤 과목이 어렵다 싶다 막 말하잖아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뭐 지난번에 공법이 어려웠으니까 이번에 공법이 쉽겠지. 아무도 몰라요. 공법 2년에서 어려워서요. 뭐 지난번 학교에 쉬웠으니까 올해 어렵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대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똑같은 문제를, 이 문제를 5번을 1번으로 바꾸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게. 5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예상할 필요도 없지만 어렵게 나온다 해서 어렵게 공부할 필요 절대 없어요. 1, 2, 3, 4, 5만 바꿔버리면 그게 어렵고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컨닝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컨닝할 때. 여러분이 A형이 있으면 바로 사람이 B형이에요. 그럼 여기가 A형입니다. 여기가 B형이에요. 그럼 나는 컨닝을 하면 여기 거 컨닝해야겠죠? 이 대각선 앞에 거. 이렇게 컨닝해야 돼요. 그럼 컨닝하면 문제를 딱 보자는 내 문제 1번이 여기에 3번, 4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 문제 1번이 문제가 딱 이렇게 문제 몇 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딱 하면 여기에 딱 내 1번이 4번이 알았잖아요. 그럼 1, 2, 3, 4, 5는 절대 안 바꿔요. 똑같아요. A형이나 이 B형도 마찬가지 B형. B형 컨닝하더라도 1, 2, 3, 4, 5는 절대 안 바꿔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여기. 이 1번이 여기 3번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1번이 3번. 그럼 내 문제 1번이 여기 3번에 나왔죠? 문제 줄 딱 읽으면 알아, 대강. 크게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러면 1, 2, 3, 4, 5는 순서 절대 안 바꿔요. 이걸 바꿔버리는 순간 난이도가 달라지니까. 어떤 분은 이것까지 다 맞춰봐야 맞는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것까지 다 맞춰봐야 글자 수까지 똑같이 되는가. 그리고 여기 3번이니까 나도 3번에 찍어요. 똑같은 거 이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1번이 3번이 알았다면 얘가 2번에 치면 나도 무조건 2번에 딱 찍으면 돼 그냥. 근데 하실 때 1, 2, 3, 5는 절대 안 바꿔 이걸. 바꾸는 순간 난이도가 달라져 버린다 이거. 아시겠죠?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닝하지 마세요니까. 컨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튼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 봐보세요. 15번. 다음 등기 유효권 기술에 다 옳은 거죠? 1번 등기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고 등기 필증까지 교부되었다면 등기간 실수로 등기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실행되지 않았다 가로쳐보세요. 실행되지 않았다. 그럼 절대 물권 변동 없죠? 등기를 경로해야지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계속 꼬셔요. 물권 변동 인정된다. 틀렸죠? 등기 신청만 하고 경로 안 되면 절대 물권 변동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등기는 물건이 효력 존속 틀렸죠? 발생 요건이에요.
1번하고 똑같잖아요. 등기를 해야지 물권 효력이 발생해요. 다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이상 이후에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이제 취소됐죠? 원상태가 됐잖아요. 취소됐다면 말소된 등기 명의자는 적고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다죠? 판결이 뒤집어졌으니까. 다음 4번 5번 묶으셔가지고 이제 4번 5번이 이중보존 등기입니다. 이건 제가 요약집 5, 6월 과정에서 한번 했었어요. 자, 만약에 X라는 토지가 있어요. X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하나인데 이 토지의 등기부가 두 개예요. 먼저 된 등기와 나중에 된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X 토지가 100번지. 그럼 이 선등기가 100번지라고 표시가 일치해요. 여기는 표시가 불일치한다. 뭐 101번이라 돼 있대요. 원래 100번이 돼. 그럼 어떤 등기가 유효입니까? 자, 선등기 유효예요. 이번에는 이 X 토지가 있는데 선등기가 표시가 불일치해요. 표시가 얘랑 불일치된다. 후등기가 표시가 일치해요. 그럼 어떤 게 유효입니까? 이게 유효해요. 이게 이 실제 부동산과 표시관계가 일치한 게 유효입니다. 근데 선등기도 표시가 일치해요. 후등기도 표시가 똑같아 일치해요. 다 100번지 정확히 써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요. 이때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이중보존 등기란 이걸 가정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중보존 등기 나올 수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실체관계가 일치하는 게 다 유효입니다요. 표시관계가 둘 다 100번지 똑같으면 하나 없애야겠죠. 이게 이중보존 등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두 개가 똑같다면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죠? 뭐 동일이든 아니든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면 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에도 무효입니다. 그럼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뭐가 중요해요? 시험에서. 예? 이게 중요하겠죠. 유효라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잖아요. 유효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후등기에 기초하여 그러면 다 무효예요. 그냥. 다시 후등기에 기초하여 그러면 다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그리고 이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해서는 등기부 취득시도 못합니다. 등기부 취득시 못해요. 원래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 등기로 가능하죠. 무효도 가능하지만 이건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 동일인 경우 이중보존 등기가 동일인 앞으로 되어 있대요. 예를 들면 갑이 1층을 신축했거든요. 신축하고 보존 등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갑이 2층을 중축했어요. 2층을 중축. 근데 이 부분이 1층과 동리성이 없대요. 동리성 없다면 갑은 가서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해야 돼요. 표시 변경 등기. 근데 갑이 가서 또다시 보존 등기 해버렸대요. 또다시 보존 등기. 공무원도 모르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걸 팔았습니다. 을에게 매매. 그러니까 우리 후등기 기초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러면 다 무효입니다. 0은 0이에요. 다 무효. 왜 그래요? 이 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에도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소유권 취득하려면 선등기 아래 해야지 그때 소유권 취득해요. 이때는 다 무효라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번에는 갑이 건물을 지었죠. 그리고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을은 이전 등기 하겠죠. 근데 우리 가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법을 몰라서 뭘 몰라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 했다.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소유권 취득 못해요. 어떻게 취득해요?
밑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때. 후등기 다 무효니까. 그래서 후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죠. 그래서 다 선등기 유효라면 후등기 다 무효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자 15번에 4번 보세요. 동일인 명의의 소유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경로된 경우에 실체관계에 합치하는 등기가 유효. 틀렸죠? 선등기 유효라면 후등기 무효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6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64페이지. 우리가 두 개를 외웠어요. 그래서 64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가 하나 있죠? 64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박스 보시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다 유효해요. 다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다 유효입니다. 근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두 개 있어요. 그게 1번 토지거래가 중간선등기, 2번이 지금 오신 보존등기, 이중보존등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거 두 개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조건 유효. 그 두 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 아셨죠? 그러니까 두 개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 등기가 안 엇갈립니다. 그래서 15번에 4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후등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이 맞죠? 5번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두 개의 이중보존 등기가 그 부동산의 표시 동원했잖아. 표시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등기 선후에 관계없이 실제 상황에 합치하는 보존 등기가 효력을 가진다. 맞죠? 이렇게 실체관계에 합치한 등기가 유효해요. 합치하는 거예요. 선등기 유효 아니에요. 실체관계에 합치하는 게 유효입니다.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 그리고 둘 다 일치했을 때 그때 이중보존등기 문제입니다. 절차를 딱 정확히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겁니다. 그럼 자 20번 한번 펴보세요. 126페이지 20번. 자,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인을 달리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경로된 경우 설명 옳은 거죠? 1번 등기 선후에 관계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만 유효. 다 틀렸죠?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면 후등기 무효입니다. 자, 2번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선등기 유효가 틀렸죠? 2번은 약간 부족한 설명이에요. 3번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3번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그러죠? 후등기는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도 무효이다. 3번이 맞아요. 2번은 약간 틀려서 약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음 4번 후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이해터잡은 그럼 다 무효예요. 그냥 이해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 취득시 완성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5번 중복된 강 등기는 1 부동산 1 용지 주의에 반함으로 모두 무효. 틀렸죠? 선등기요. 그럼 자 이중 보존 등기가 6글자죠? 이중 보존 등기 4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4글자로 줄이면 이중 보존 등기를 4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예? 거기 5번에 나왔어요. 중복 등기라고. 중복 등기 그래요. 초복 중복이 아니라 중복 등기. 그러면 이중 보존 등기를 길게 늘리면 뭐라 그래요? 길게 늘리면. 이중 보존 등기를 길게 늘리면. 몇 글자인가 저도 못 세어봤어요. 뭐라 그래요? 거기 5번에 써 있어요. 5번에 1 부동산 1 등기 용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등기 그래요. 다시 1 부동산 1 등기 용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등기 그래요. 5번에 다 써있잖아요. 중복 등기 또는 1 부동산 1 등기 용지에 반하여 무효인 등기라고. 그게 다 이중 보존 등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16번 봐볼게요. 자, 16번. 자, 124페이지입니다. 자, 16번 보시면 일단 2번 X, 5번 X 지워버리세요. 2번은 시험범위 아니고 5번 같은 지문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런 유사 지문도 아예. 두 개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을은 갑소유 주택을 매수해서 매매대금 전부 지급한 뒤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 수익하고 있으나 지금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도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의료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 채권이죠. 채권이지만 소멸시 거리지 않습니다. 2번은 근본 3자 이유소가 시험 범위 안으로 볼 필요 없어요. 다음 3번 의리 주택을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가부 소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 병은 전매할 권리 주장할 수 있다죠. 먼저 을은 등기 안 했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 적법한 점유할 권리를 병이 다시 생겨받았죠. 그럼 빨리 갑은 을에게 등기해줘야지 너희들 나가라고 물권 전총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년 정답이에요. 다음 4번 을이 주택을 병에게 전매한 경우 병은 을을 대위 맞죠?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18번 와보세요. 18번은 등기초용권 문제인데 일단 요약집을 봐볼게요. 요약집 61페이지 보시면 60페이지. 아무튼 물권법이 시험에 14문제 나오고 그 중에 등기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약집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여기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시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여기는 아주 달달하게 오셔야 돼요. 많게는 옛날에 7문제까지 나온 적 있어요. 보통 3, 4문제 나오니까 가장 적은 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달달하게 외워야 됩니다. 아예. 그럼 6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법조문이 있죠. 3개. 그래서 186조, 245조, 187조가 있습니다. 그 세 조문은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해야 되는가,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거죠. 그럼 186조와 245조 1항은 등기해야지 물권 취득하죠. 근데 187조는 등기 없이 물권 취득할 수 있죠. 물권 변동. 이렇게 세 가지 조문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까지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 물권 변동하기 위해서 등기를 요하는 게 있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등기를 요하는 건 딱 2개예요. 먼저 법률행위가 186조,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245조 1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의 등시법 외워버리세요. 등시법. 시험 문제가 항상 등기하여야 그래 나와. 등기하여야 그러면 등시법. 시효 완성, 법률행위. 애들이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법률행위라면 당사자가 원해서 한 거죠. 그럼 물권 중에 소유권이 변동하는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증여입니다. 그 밑에 다 써있죠? 법조 밑에 큰 1번에서 동그란 1번에 다 밑줄을 내서요.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다음 소유권뿐만 아니라 물권은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거 설정할 때 등기해야 되죠. 이전할 때 부기 등기해야 되죠. 부기 등기. 그 다음에 물권 포기 등기해야 돼요. 물권 포기도 법률행위죠. 즉 합의 지분을 포기한다. 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행 판결 등기해야 돼요. 이행 판결. 그 다음 공유물 분할할 때 협의 분할. 협의가 법률행위죠. 협의유한 공유물 분할 다 등기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다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그 다음에 시효완성 등기해야지 물권 취득하죠. 그 다음 187조 등기를 하지 않는 게 일단 법에 써있어요. 4가지가 상속, 공영징수, 경매, 판결의 예시가 되어 있고 기타 법률규정 외웠잖아요. 기타 법률규정을 61페이지 그 양괄호 5번이 있죠. 그 동그란 1번부터 7번까지 쭉 암기법 외웠어요. 또 동그란 1번이 신축, 동그란 2번이 법정. 법정이 법률규정 약자죠. 법률규정이 등기 없이에요. 전세권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취득,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법정저당권 취득 다 등기 없이. 그 다음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의물권 소멸 등기 없이. 다음 피담은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등기 없이. 다음 혼동. 다음 나가리가 원인행위 실효죠. 나가리가 만약에 갑수의 부동산을 을과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다음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시간초로 세 번째로 매매가 무효에 이미 판명됐어요. 또는 매매가 취소됐다. 또는 해제 또는 합의 해지됐다. 또는 지난주에 했던 거 해제 조건 성취됐다. 해제 조건이 효력 소멸 조건이죠? 그러니까 매매 효력이 끝나는 겁니다. 얘들이 한마디로 나가래요. 계약이 다 깨졌죠? 계약이 다 깨지면 이거 말소 등기 없이 갑에게 바로 소유권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발생하자마자 소유권 바로 갑한테요. 말소 등기 없이. 그럼 갑은 이거 말소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말소 등기 청구는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는 거죠. 소유권행위 물청이라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얘가 나가리, 원인행위 실효 나가리.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이건 오늘 마지막 시간 할 거예요. 구분 소유권 취득.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암기법 어려웠죠? 신법 시행되면 직계약조 신법을 기피했어요. 그럼 국가한테 혼나요. 어떻게 혼나요? 구속돼요. 구속. 그래서 신법 기피하면 혼납니다. 어떻게 혼나요? 구속돼요. 그래서 외웠죠? 신법 기피 혼나 구속이라고. 외우세요. 신법 기피 혼나면 구속돼요. 그랬어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요. 외우시면 돼요. 구속까지. 그래서 1, 2, 3, 4, 5, 6, 7까지 그리 가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분묘기지권 취득 등기할 필요 없죠? 그건 제 책에 쓰기에 부끄러워서 안 썼어요. 분묘기권 아예 등기할 수 없죠? 제 책 가치가 떨어질까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말 안 해요. 저는.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아예. 그리고 지역권 이전까지. 지역권 이전 써봤죠? 안 써놨습니까? 네. 이제 분묘기권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진짜. 그리고 지역권 이전까지 딱 하면 만기법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지역권 이전까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이렇게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등기 없이 자, 이 며칠 전에 하나 만들었어요. 새롭게 이걸 어떻게 집어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62페이지 이제 하단에 중간에 로마자 2번 등기청구권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 2, 3, 4가 있죠? 양가로 2번과 양가로 4번이 다 채권자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 등기하지 물권 취득하죠? 그럼 등기하기 위해서 애들이 등기 청구한다. 그럼 등기 청구하면 아직 채권자니까 등기 청구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등기 청구권은 다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여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등기 청구가 문제된다면 그건 물권적 청구입니다. 다시 등기 없이 물권 취득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등기 청구가 문제된다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등기 청구가 문제된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만약에 상소가면 아버지한테 등기 청구합니까? 나올 수가 없죠? 판결은 알아서 등기해주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 문제된 게 별로 없어요. 만약 문제된다면 다 물권 청구권. 그래서 이 경우가 많이 문제게. 나가리, 무효등기 말소, 물권 청구권. 이런 경우 많이 문제된다. 아무튼 이 경우에 등기 청구가 나온다면 다 물권적 청구권. 여기는 채권적 청구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과 4번이 채청, 양가로 3번 거기가 무효등기 말소가 물청이죠. 거기까지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집 와보세요. 이제 문제집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18번 등기청구 설명 틀린 거죠? 1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한 후에 당사자의 합의해제 동그라미 나가리죠? 나가리. 그럼 아랫줄 채청 틀렸죠? 물청. 물권적 청구권. 1번이 바로 답입니다. 2번 갑소유 부동산 설정된 의료 처당권이 P죠? P다분 채권 변제 여기 P. 그럼 물청이 여기 다 물청. 아랫줄 물청 맞았죠? 3번 갑이 을소유 부동산을 20년간 점유취득시오. 그러면 여기 채청이에요. 그 아래 채청 맞았습니다. 4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매도가 매매죠. 매매. 그럼 법률행위죠. 그럼 채청 밑에 채청 맞았고 5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환매가 매매죠. 다 매매 법률행위예요. 채청. 그 아래 채청 맞았습니다. 환매가 매매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아까 깊이 온다가 무슨 등기 없이요? 깊이 온다가 무슨 등기 없이? 아까 이 말소 등기 없이. 다시 깊이 온다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으니까 반드시 외우셔야겠습니다. 그럼 자 21번 한번 펴보세요. 21번 127페이지입니다. 자 21번 다음 등기청구권 중 그 법정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걸 모두 고르면 그랬죠? 채권 청구권. 그러면 뭐 고르란 말이에요? 시효완성 법률행위 고르란 말이에요. 시효완성 법률행위. 기억은 법정 동그라미 법정. 여기 등기 없이죠? 채청이에요. 아니 물청. 니은 합의해제 동그라미. 나가리죠? 나가리. 물청. 이거 진정명의 회복이 똑같죠?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명의 회복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물청. 기억 니은 등기 물청입니다. 리을은 잘 보세요. 저당권에 따라서 물청 가면 큰일 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한 설정 등이 청구권 채청이죠? 여기요.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채청 법률행위 채청입니다. 미음 부동산 임차인 임차권 당연히 채청이죠. 그 다음 비읍 시옷 묶어보세요. 비읍 시옷. 비읍 시옷은 두 줄 쭉 똑같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니 다른 단어에. 비읍은 제일 끝에 전소유자, 시옷은 현소유자. 자, 갑이 소유자인데 이 근저당권이 나왔어요. 근저당권자 K 채권 채액 3억 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병이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시강적 순으로 갑이 소유자였다가 근저당권 나왔죠? 그리고 병이 돈 주고 샀는데 네 번째로 이 채권이 다 변제, 피담은 채권이 변제됐습니다. 그럼 이거 말소해야겠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이 등기 말소 청구, 말소 등기 청구권은 다 물청이에요. 다 물청. 물권자 청구권. 근데 여기 딱 하나만 채청이에요. 여기 딱 하나만 채청. 그래서 물청과 거의 똑같아 하시면 돼요. 물청과. 자, 이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럼 누가 현재 물권자예요? 병이 현재 물권자죠. 그러니까 병이 말소 청구하면 이건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자 청구인데 갑도 말소할 수 있어요. 갑은 옛날 물권자지 현재 물권자 아니죠? 갑이 말소하는 건 근저당 계약 당사자예요.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하는 채권자 청구입니다. 채권자 청구권.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서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다 물청인데 이거 딱 하나만 채청이에요. 딱 하나만 채청. 다른 거 다 물청. 그러니까 비입은 전소유자 돈 없었죠. 그건 채청이에요. 시옷은 현소유자 물청. 정답이 리을 미음 비읍 4번이에요. 4번. 리을 미음 비읍.